교수님, 네. 그 솔론의 이제 구조 개혁 말고 네. 또 이제 그리스 아테네의 성장 과정을 보면 페르시아하고의 전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천재적인 정치가가 이 아테네라고 하는 국가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바다가 중요하다고 해도 아테네도 사실은 육상 국가였는데 그거를 페르시아가 딱 쳐들어오기 직전에 사실은 해양 국가로 만드는 중요한 개혁 조치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3단 노선이라고 하는 배를 네. 대량으로 생산하고 기능을 어떻게 보면 좀 개선시킴으로써 이 아테네의 성격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움직이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바다가 중요했지만 3단 노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3단 노선에는 배 하나에 2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타는데 그 중에 170명이 노잡이에요. 그 전까지 육상에서 전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무구를 갖추고 전쟁에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르주아의 전쟁인 거예요. 육상 전쟁은. 근데 사실은 그렇게 무구를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국방에 참여할 계기가 없었는데 3단 노선에서는 사실은 그 부르주아들의 역할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의 옷을 다 벗다시피 하고 노를 저으면서 그러니까 몸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국방에 참여하는 프롤레타리아 확대로 더 성숙하게 되고 바다를 장악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국을 만들게 되고 이 노잡이들과 배가 어떻게 보면 제국의 천병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3단 노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이템이 아테네뿐 아니라 에게해 전체의 역사를 바꾸는데 참 크게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아이템이 역사적으로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많죠. 사실 많죠. 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고 기계화 시대를 열었고 그러면서 사실 인류의 삶을 가장 급격하게 바꾼 100년을 열게 된 거죠. 최근에는 그게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은 사실 인류의 어떤 삶의 방식을 다 바꾸고 있죠. 3단 노선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 이 사람을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냈던 책이잖아요. 엄청나게 이게 잠깐만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이제 포노가 스마트폰을 의미하는데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쓰는 사람,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게 출발점이 돼서 지금 인류의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시스템의 교체, 부의 교체 이런 거의 모든 것의 표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죠. 에어비앤비. 있죠. 요즘 에어비앤비가 그 힐튼 그룹보다 훨씬 큰 회사가 됐어요. 힐튼 그룹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불가침의 성역을 갖고 있는 호텔 그룹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땅도 있죠, 건물도 있죠. 그리고 누가 이겨요? 그런데 폰 하나 들고 이걸로 예약하세요. 세계 최고의 호텔 회사가 됐는데 호텔 하나도 없어.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또 우버도 마찬가지고요.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요즘 보면요. 옛날에는 중국집에서 항상 배달해 주시는 분이 있었죠. 그랬죠. 그분들이 이 배민 라이더스라는 회사를 차리고요. 지역별 사장님을 하세요, 요새. 그래서 우리 회사인데 당신 식당하고 계약하면 내가 이렇게 신호 들어오면 보내줄 건데 한 건당 얼마씩 계약하시죠?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 구조도 다 달라지고요. 지금 그런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세계 1, 2, 3, 4, 5위, 6위, 7위 이 기업들은 실제 20년 전에는 존재감도 없던 기업들이 지금은 뭐 옛날 같으면 뭐 코카콜라다, 엑손모빌이다, 뭐 이런 거대 기업들을 완전히 교체하는 새로운 부의 교체를 이끌어낸 기업들이 돼버리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스티브 잡스는 거의 뭐 21세기의 테미스토클레스처럼 아니면 제임스 와트처럼 아니면 뭐 에디슨의 어떤 전기 이런 것처럼 정말로 인류의 삶의 어떤 행태, 그럼요.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정말 혁신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21세기 혁명가라고도 하고요. 뭐 어떤 사회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 AD, BC, AD 이렇게 나누는데 네. 어쩌면 미래의 사람들은 비포 잡스, 애프터 잡스로 나눌 수도 있다. 근데 그 스티브 잡스가 네. 인문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그럼요. 다들 얘기를 하던데. 제일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도로 표지판 같은 게 탁 나와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표지판이 보여주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하나가 테크놀로지, 그리고 하나가 리베럴 아츠입니다. 그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애플의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테크놀로지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리베럴 아츠 그리고 휴머니티와 결혼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arried with라고 표현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무슨 제품을 만들 때 스펙을 정하죠. 이게 테크놀로지예요. 야, 해상도는 얼마고 속도는 얼마고 그게 아니라 잡스는 어떻게 했냐면 엔지니어 하는 사람, 디자이너 하는 사람, 이게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다 필요 없고 나한테 정말 너무나 멋진 최고의 경험을 만들어서 보여줘. 스티브 잡스가 사람을 닥달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였냐면 너는 이 스펙을 만들어가 아니에요. 서로 힘을 합쳐서 나한테 최고의 경험을 만들어줘. 그 최고의 경험을 경험하는 인간은 이 인문학을 좋아하고 또 역사를 마음에 갖고 있고 휴머니티를 갖고 있는 그 인간이야. 그 인간의 관점에서 최고의 경험을 만들어내.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7억 명의 애플 사용자를 중독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팬덤 경제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팬덤 경제. 네. 나는 이 경험, 이 부족에 머물고 싶어. 애플의 그 느낌 속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리베럴 아츠의 힘입니다.